2024년 8월 9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에 와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이번 주 한 주는 워낙 증시가 지랄 발광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피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약간 다른 면으로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항상 다음 주 한 주 증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죠.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아이러니하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열어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그 질문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2400포인트는 장중에 깨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놨냐에 대한 답변이었지 이번 주 증시에 대한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일요일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이번 주 한 주는 2600포인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증시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놨다고 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장중에 2400 깨졌었고요. 그리고 오늘 8월 9일 금요일에 장 초반에 26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마치 일요일 방송은 미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의 한 주를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딱 마친 것 같은 결과는 나왔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 더 불안한 게 뭐냐면 앞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듯이 미쓰리가 2400을 장중에 깰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물갈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어설프게 장중에 2400을 깼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깼던 부분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뭐 증권사들이 바닥 찍었다 간다고 하면 다시 물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하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 찰떡같이 미쓰리가 얘기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와 8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7일 수요일은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녹음하기 전에 코피를 좀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여러분 한 주 되게 고생하셨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뉴욕 증시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진짜 뭐 잠깐 무슨 고양이 잠자듯이 잠깐 계속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그 피로의 누적감이 확 터지더라고요. 자, 8월 7일 수요일 날은 어땠냐면요.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진행될 때마다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다우지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또 조금 지나면은 마이너스였던 다우지수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데 나스닥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즉 한마디로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가 혼조세로 진행을 하다가 종가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뭐 썸네일을 통해서 혹은 방송 내용을 통해서 뭐 NK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웃기시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날 일본은행이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을 유보했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자, 그 얘기는
장중에 주가가 저렇게 하락한 이유는 NK 트레이드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미쓰리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DNA 아니죠. 그 뭐죠? 뉴런이라고 하나요? 그 뇌세포에다가 아주 각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보신 이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황을 못 보신 이유가 뭐냐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주식이 올랐어. 혹은 주식이 하락했어. 올랐네? 하락했네? 뭐 때문에 하락했지? 뭐 때문에 상승했지? 라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 그런데 진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미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려드리듯이 여러분 8월 5일부터 8월 9일 사이에는요. 코스피가 2600포인트 이렇게 막 노력할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과연 2600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어떤 걸 재료로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진짜 시황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월요일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박살났고 뉴욕 증시도 박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러지? 아니 AI 기대감도 있고 뭐 2분기 실적도 괜찮고 순환매입이 어쩌니 지랄 연병들 하다가 주가가 하락하니까 어머 이거 왜 하락했어? 이유가 뭐야? 엔케이드 트레이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시사하는 의미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거, 엔케이드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들 의견, LPL 파이낸셜 글로벌 전략가가 전날, 그러니까 8월 6일 화요일 S&P 500 11개 업종을 모두 끌어올린 반등세 지속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시장의 투매 폭풍을 일으킨 우려가 해소됐는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 그 전날 8월 6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반등했잖아요. 그런데 반등할 때는 이 LPL 파이낸셜 매니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뭐 그냥 정상적이고 건강한 장이에요 라고 했다가 또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변동성 보이다가 하락하니까 아이고 아직까지 시장이 투매가 해소됐는지 의문이 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흥분하고 빠지면 빠져서 더 빠질 거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한계입니다. 자, 8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다우지수가 1.76, S&P 500이 2.30, 나스닥이 2.87% 올랐습니다. 자, 뉴욕 증시 급반등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덕분에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그림을 그려드렸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는요.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거예요. 라는 그림을 완성시켜줬습니다. 제가 저점을 어디까지 열어놨느냐, 뭐 장중에 뭐 2400을 깬다, 그거에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방을 다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방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미쓰리가 이번 주에 2600포인트 회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거라고 했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뉴욕 증시가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대한민국 코스피가 2600포인트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지표이긴 한데 요즘에 미국이 상당히 고용지표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2% 이상 올랐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물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10시 30분 현재 2589포인트 그러니까 2600포인트를 조금 밀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냉정하게 흥분하지 말고 지금 주식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을 해드립니다. 기준선이 얼마다? 3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 이하면 미국은 고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30만 건이 이상이 되면 이제 미국이 난리부르스를 칠 거예요. 단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은 단순히 기준선 30만 건의 의미를 두지 말고 증가폭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21만 건, 20만 건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고 봤더니 24만 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명 감소해서 23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하고 시장 예상치는 24만 1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머나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어. 어머머머 세상에 미국 고용 나쁘지 않아. 고용 침체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러면서 개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급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개소리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니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가늠할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30만 건 정도가 돼야지만 그리고 그 변화수를 보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도 조작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증시가 올라갈 때 지금 미친 증시다. 얘네들 정신줄 났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달, 7월달 그때 어땠냐면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와 경제 지표 안 좋았어. 미국 금리 인하할 거야. 이 지랄들을 했습니다. 증시가. 웃기잖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은 경제 지표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증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친 증시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8월 달 딱 와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만 잘 나오면 와 경제 지표 잘 나왔어. 어쩌죠.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병신 같은 짓들입니까? 진짜 솔직히.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이날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만큼 즉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시켜 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표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냥 미국 반등한 거예요. 마치 미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코스피 2600 시도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도 일단은 상승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물갈이론이 나와야겠죠? 제가 어쨌든 월요일날 코스피가 2400을 장중에 깼던 부분에 있어서 물갈이가 됐다라는 점. 미국도 마찬가지로 크게 빠지면서 미국 증시 나름대로 물갈이가 됐을 겁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드렸죠. 코스피는 이번 주 2600 회복에 집중할 거라고 제가 4일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주 초반에 막 그냥 난장판으로 주가 빠지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 정리되고 물갈이 좀 되고 그러니까 일단 반등을 하자. 뭐 다음 주에 뭐 다시 빠지든 말든 하여튼 일단은 이번에 뭔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가 바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쓰인 겁니다. 자, 지금 금리 결정 12월까지 100bp 인하 확률 47%입니다. 125bp 인하 확률 26%고요. 75bp 인하 확률 22%입니다. 지금은 뭐 이 상태로 가면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줄어들겠죠. 그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잘 나와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악재가 되냐면, 그래? 그러면 9월 달에 50bp 굳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아니야, 다른 경제 지표들은 안 좋은데 그럼 25bp 금리 인하 가지고 되겠어. 또 다음 주 또 이지랄들을 할 거예요.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FOMC는 더 많은 고용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용 지표만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일단 당장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됐으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먹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 12월 달까지 125bp 금리 인하를 하네 안 하네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조금 줄어들 거고요. 다른 경제 지표들, 즉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좀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 후 급등한 데 대해서 입수되는 모든 데이터의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검찰공화국이다 보니까 입수되는 모든 데이터라는 부분을 갖다가 압수되는 모든 데이터라고 잘못 읽게 되더라고요. 이런 그지 같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여튼 여하튼 자, 뭐 지금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던 아니면 주식을 하던 특히 뭐 인생이야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 어렵고 뭔가 안 보일 때는 더욱더 심플해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증권사 입사한 다음에 와, 난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내가 알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깨에 힘 팍팍 줬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미도 없는 차트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개뿔도 모르는 그냥 한낱 증권사 직원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내가 직접 한번 주식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주식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주식 공부 2명의 고수님을 모시면서 주식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강력한 그 생각은 단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오히려 더 머리를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쓰리가 막 디테일하게 업종 얘기 안 하고 막 종목 얘기 안 하고 이러지만 그냥 딱 단순하게 여러분 주식은 오르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마치 운명론처럼 이번 주에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놔야지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움직인다. 아니 제가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2600 만들겠구나 라고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월요일날 개박살이 나도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올려가지고 금요일날 2600포인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들이 미리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여러분들은 이 마인드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자, 2600포인트 일단 장 초반에 회복을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금요일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하나만으로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급반등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어야 될 타이밍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특히 뭐 주택 지표들이 이제 주 후반에 발표가 될 겁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거고요. 특히 저는 이제 월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 지표 같은 거 보면 제가 8월에 이렇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민들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소비자 신용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연체율 같은 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얼마나 많이 이제 시장이 집중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 안 좋다. 오히려 예상만큼만 잘 나오면 그게 내가 던지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부담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제 지표가 둔하게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판이 달라졌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기간으로 돌입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아마 주식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꼼꼼히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저도 굉장히 되게 몸이 아니라 머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금요일날 좀 쉬고 내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면서 연이은 일요일 방송에서 또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 주 동안 증시 그림 잘 그려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자부하는 거. 여러분, 미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멘탈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힘낼 수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